손목 통증, 손가락 통증, 손 저림이 생겼다고 하면 유명한 질환 중에 하나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 되겠는데, 류마티스 질환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것 자체가 손목을 지나는 그런 신경이 주변 힘줄에 이제 눌리면서 손이 아프거나 손목이 아프거나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생기는 건데,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면 또 손목에도 염증이 생기고 힘줄에도 염증이 생기면서 정중신경이 눌리면서 손가락 저림이나 통증, 손목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의 경우에도 혹시 원인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, 손목 터널 증후군은 하나의 이제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또 다른 원인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,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것은 아니고요. 보통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목 터널 내부를 지나는 정중신경 주변에 힘줄의 염증을 또 가라앉히는 주사 치료 등을 통해서 호전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,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비침습적인 이런 치료들을 먼저 해보고 반복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를 해볼 수 있지만, 요새는 또 다른 새로운 치료 방법들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 이제 정중신경이 가운데로 지나가고 이제 손목 터널이 이제 이 안에 형성이 되게 되는데, 이 안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주변 조직에 의해서 눌리게 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고요. 또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힘줄염이 심하다든지, 아니면 손목을 많이 써서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서 신경을 누른다든지, 아니면 당뇨병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도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잘 생길 수가 있고, 정중신경이 눌리면서 손가락들이 이제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, 손가락 엄지부터 해서 네 번째 손가락 절반까지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 새끼손가락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이제 특징인데, 왜냐하면 이 정중신경이 이 네 번째 손가락 절반 안쪽까지만 지배를 하기 때문에 새끼손가락 쪽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새끼손가락에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가 손목 터널 증후군을 구별해 줄 수 있는 그런 증상이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으면 밤에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야간 증상이 없는지, 초기에는 찌릿하거나 이제 저릿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심해지면은 물건을 자주 놓치거나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손목이 아픈 경우에 이제 엄지손가락 쪽 손목이 아픈 경우도 꽤 많은데요. 특히 이제 아기를 많이 보는 아기 엄마 분들이 엄지손가락 쪽 손목이 아픈 경우가 많고, 이제 아기를 이렇게 안거나 들어 올리거나 할 때 이런 엄지손가락 쪽 손목을 많이 사용하면서 힘줄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건초염이 발생하게 되는데, 드케르뱅 병이라고도 하고요. 엄지손가락을 안쪽으로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주먹을 쥐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꺾었을 때 통증이 이제 심해지는 게 이제 특징인데, 그렇게 자가 검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 등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고, 굉장히 오랫동안 낫지 않고 굉장히 심해져서 엄지손가락 쪽 손목이 두꺼워지면서 굉장히 염증이 심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또 이런 경우도 혹시 류마티스 질환 아닐지 일단 검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,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손목을 좀 고정해서 염증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